나무나무님께서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하프에 관련돼서 하프 훈련, 하프 도전에 관련해서 얘기 좀 주셨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잘 듣고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대구 대회 10K 참가하고 하프 도전하려고 일주일에 1kg씩 늘리려고 하는데요. 힘드네요. 다른 좋은 방법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저는 하루 뛰고 하루 근력 운동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일단 먼저 제가 좀 얘기 드릴 부분은요. 제가 뭐 육상 전문적인 코치거나 의사이거나 뭐 스포츠 분야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은 제가 잘못된 정보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약간 그 사이비? 아니, 사이비라면 좀 그렇고 뭐 유사과 비슷한 그런 이야기를 드릴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을 기반으로 이야기 드리는 게 대부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적당히 참고하는 수준에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프 준비에 대해서는요, 저희 민트런 채널에서도 기존에 굉장히 많은 영상에서 이 부분을 다뤘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것들도 오늘 시간 나실 때 참고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각 내용들이 조금씩 다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대부분 질문하시는 분들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기도 하고요. 저도 공부를 하면서 배우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달리기를 하면서 경험하는 것도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조금 내용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네, 또 제가 예전에 얘기를 해놓고도 잠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인지하고 개선해 나가기도 하거든요. 자, 그런 것들도 같이 조금 양해를 해주시면서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저희 유튜브 들어오셔가지고 민티런 하프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네, 꽤 많은 영상들이 나올 거고요. 아니면 PC에 들어오셔가지고 민티런 채널에서 그 돋보기 마크가 있어요. 거기서 검색하시면 저 민티런 채널 안에 있는 영상들만 따로 검색이 가능할 겁니다. 자, 그리고 질문 주신 분의 개인적인 정보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체중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현재 어느 정도의 기록을 가지고 계시다든지 혹은 어디 아픈 곳은 없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개인적인 정보들이 없다 보니까 또 그런 거 남기기도 사실 조금 힘들긴 하죠. 그래서 제가 대략적인 상황을 가정해서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도 조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좀 얘기 드릴게요. 지금 선택하신 방법, 매주 늘려가는 방법 있잖아요. 그 방법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단계적으로 늘려나가는 거니까 절대 나쁜 방법은 아니고요.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 힘들다고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이나 포인트는 이 1kg씩 늘려나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것이 휴식과 회복입니다. 거리를 저희가 차츰차츰 늘려 나가다 보니까요. 아마 그런 건 느끼실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은 일정 거리까지는 크게 무리가 없이 늘어나는 거를 여러분들 좀 느끼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뭔가 이제 처음엔 10km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 주에 11km 뛰어봤더니 괜찮아요. 또 그 다음 주에 12km 뛰었더니 또 괜찮아. 13km도 괜찮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게 내가 성장하고 있는 듯한 기분이 굉장히 좋으면서도 자신감도 좀 뿜뿜 올라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의 몸과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는 러너에게는 굉장히 좋은 현상이기는 해요. 네, 그렇게 굉장히 좋은 현상이긴 한데 대신에 이제 하나 좀 확실하게 해야 되는 거는 거기에 맞춰서 회복도 충실히 정말 업그레이드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적당한 시점에서는요, 이 거리 늘리기에 늘리는 거리가 조금씩 재조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한없이 끝까지 풀코스, 울트라까지 계속해서 늘어나지는 않을 거니까요. 자, 일단 이렇게 거리를 늘리게 되면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크게 문제가 없이 거리가 좀 늘어날 거예요. 차곡차곡. 자,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약간 좀 버겁기 시작하는 그 지점이 나타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10km에서 매주 1km씩 늘리는데 14km까지는 그래도 할만하다가 갑자기 15를 딱 늘렸더니 1km밖에 안 늘렸더니 뭔가 어려움이 확 이렇게 체감되는 혹은 부상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런 시기가 되게 되면요. 일단은 거리 늘리기를 홀드하고 다시 거리를 오히려 살짝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우리 몸이 성장하는 곡선은 굉장히 사람마다 달라요. 이게 뭐 꾸준히 성장하는 분도 계시지만 확 올랐다가 유지가 되는 분도 계시고 아주 천천히 성장하는 분도 계시고 웨이브 치듯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러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1kg씩 늘리는 것도
계속해서 그렇게 올라가지 않아요. 꾸준히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요. 어느 순간 분명히 힘든 지점들을 몇 번씩은 만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지점을 만나게 되면 그 지점을 넘어가셔야 되는데 그 지점을 넘어가시기 위해서는 좀 이제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히려 이전에 훈련하셨던 걸로 거리를 줄이시는 걸로 넘어가시면 다시 돌아가시는 게 좋은데 대략 전전주 정도로 줄이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그때부터는 2주 단위로 1kg씩 늘리시되 휴식과 회복에 좀 더 신경을 쓰시면 좋겠습니다. 자, 왜냐면 이 시기가 우리 몸에 부하가 많이 걸리는 시기이기도 하지만요. 또 그만큼 급성장할 수 있는 타이밍이기도 해요. 근데 급성장한다는 건 훈련을 통해서 급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휴식과 회복을 잘해줬을 때 우리 몸이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타이밍은 훈련의 강도를 높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휴식과 회복의 강도를 좀 높여주고 저희들이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휴식과 회복에 있어가지고 제가 늘 진짜 강조를 많이 하고 중요하게 얘기 드리는 건데 조회수는 제가 회복과 휴식에 대해서 얘기하면 항상 낮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이게 속상한데 어쨌든 들으시는 분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라면 진짜 이건 중요한 부분이니까 많이 신경 써주시면 좋겠고요. 이 회복과 휴식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 몇 가지를 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먹는 걸 잘 먹어야 됩니다. 몸에 나쁜 거 피하시고요. 균형 잡힌 식사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게 균형 잡힌 식사라는 게 굉장히 좀 모호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그리고 혼자 사시는 분들이나 혹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일이 많고 바쁘시고 뭐 생활이 불규칙하셔가지고 균형 잡힌 식사를 챙기시기 힘든 분들도 분명히 계세요. 자, 그런 분들이라고 한다면 일단 몸에 안 좋은 걸 줄이는 걸 그런 걸 끊거나 줄이는 것부터 먼저 시작을 하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영양제라든지 뭐 보충제라든지 이런 것들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단백질 파우더 구매하셔가지고 꾸준히 드시고요. 운동하시기 전에 뭐 BCAA라든지 여러 가지 요즘 달리기 할 때 먹는 거 좋은 거 정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 것들 검색하셔가지고 그런 것도 좀 꾸준하게 좀 드시고요. 이렇게 조금 식습관 먹는 것들을 조금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수면입니다. 이것도 뭐 제가 굉장히 얘기를 자주 드리는 거죠. 수면. 규칙적으로 자는 시간 주무시고 또 규칙적인 시간에 일어나셔가지고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주무시고 일어나시는 규칙적인 그런 활동을 하시고요. 또 수면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람마다 잠자기에 적당한 시간이라는 게 다르니까 제가 뭐 특정 시간을 얘기 드리기는 힘들지만요. 뭐 대략 보통 한 뭐 7시간 정도 줘놓으면은 시간이 충분하니까 그 정도 시간은 충분히 확보를 하시는 게 좋고요. 이 시간을 저희가 정하다 보면 평소에 이제 주무시는 시간이 좀 늦게 주무시거나 오랜 시간 주무시지 않는 분들은 익숙하지가 않아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며칠 동안 하려고 하다가 잠도 안 오고 막 아침에 또 안 일어나지고 이런 것들 때문에 고생하시다가 아이고 못하겠다 이러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수면 시간도 어느 정도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고요. 일단 주무시는 것도 훈련한다고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안 오는 거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런 생활을 하시던 것들이 패턴이 있으니까. 자, 그런데 잠이 안 온다고 스마트폰 꺼내고 뭐 PC 같은 거 보고 있고 그러면은 더더욱 안 돼요. 잠이 안 와도 그냥 누워서 가만히 누워서 그냥 계시기 바랍니다. 그냥 누워서 계시는 것도 좋은 휴식이니까 그렇게 계시다 보면 조금씩 수면 시간이 좀 당겨지실 겁니다. 자, 그리고 수면에서 중요한 거 한 가지는 보통 이제 저희가 수면 위생이라고 불리는 수면의 환경, 주변 환경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최대한 쾌적하게 맞추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생활 습관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겁니다. 우리 몸에 무리가 가는 행동들은 지양하시고요. 좋은 행동들을 많이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오랫동안 앉아있는 습관은 좋지 않죠, 당연히. 그리고 앉아있는 자세도 바르게 하시는 게 좋고요. 일하다가 중간중간 일어나셔가지고 몸을 스트레칭 해주신다든지 좀 걷는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앉을 때 다리를 꼬아서 앉는다든지 허리를 약간 비스듬하게 이렇게 앉는 분도 계신데 그러면 당연히 좋지 않습니다. 허리 쭉 펴시고요. 다리도 바른 자세로 앉아 계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마사지 같은 걸 해주신다든지 그런 것들 통해 가지고 몸의 회복을 조금 더 빠르게 도와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몸이 이제 좀 더 회복을 잘하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거리를 늘려가는 훈련을 할 때 좀 커버가 잘 되고요. 회복되는 과정에서 우리 몸이 훨씬 더 강하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방법으로 거리를 늘려나가다 보면 거리 늘리다가 조금 버거우면 전전주로 돌아가고 또 천천히 올라가다가
또 버거우면 전전주 돌아가고, 아니면 2주에 1km씩 늘리는 걸로 조금씩 이제 버거운 구간을 만나게 되면 변경을 하신다든지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전보다는 조금 더 먼 거리를 달리실 수 있게 될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냥 패턴을 만드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가 한 가지 있죠. 어쨌든 꾸준하게 달리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 달리기는 아무리 여러분들이 느리게 달린다고 하더라도요, 꾸준하게 달리는 것만으로도 기량이 정말 대폭 향상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단점일 뿐 분명히 성장을 합니다. 근데 강도 높은 훈련을 중간중간에 막 넣지만은 휴식 시간이 너무 길거나 너무 중간에 좀 안 하는 그런 날짜가 많거나 그게 달리기를 하는 게 규칙적이지 않거나 그런 경우에는 성장을 잘 못해요. 오히려 부상만 많이 당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생각하세요. 달리기를 할 때 힘들게 달리는 거 있잖아요. 그것보다는 달리기를 하러 나가는 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일주일에 내가 뭐 4번이나 5번 달린다. 그러면은 굉장히 잘하시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일주일에 내가 한 번만 달린다. 대신에 그 한 번은 내가 정말 빡세게 달려야지. 그렇게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네, 아주 힘들지 않은 달리기를 하더라도 그냥 꾸준히 달리는 거, 그게 훨씬 더 좋고, 특히 이렇게 하프 마라톤처럼 하프 이상의 장거리를 달리시는 분들이라면 그때는 뭐 몸에서 어떤 파워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구력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키우기 위해서는 진짜 꾸준함만이 답이다. 특히 장거리 달리기는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앞서는 것이 꾸준함.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를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제가 방금 얘기 드린 거, 이거는 이제 나무나무님께서 쓰시는 방법은 매주 단위로 1km씩 혹은 나중에는 2주 단위로 1km씩 이렇게 늘려나가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실 해보면 맞지 않은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여러 가지 나의 생활 패턴상 이게 쉽지 않은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왜냐면 이제 나중에 15km, 뭐 10몇 킬로 늘어나면 달리기 하는데 투자된 시간이 굉장히 늘어나는데 매일 뭐 그 시간을 쓰기가 쉽지 않은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리고 매일 달리기 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매일매일 막 15km씩 달린다? 상당히 오히려 부담이 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맞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또 다른 방법을 제가 한 가지 얘기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평일에는요, 주간에는 평소처럼 달리기를 그냥 그 정도 거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건 대신에 일정 횟수는 어떻게든 달리기를 하시되 달리기의 거리나 시간 같은 것들은 크게 늘리지 않거나 그냥 기존 방법을 그대로 유지를 하셔도 괜찮아요. 대신 주말에만 조금 장거리를 달리는데 이거를 주말에 달리는 거리만 매주 단위나 혹은 2주 단위로 거리를 늘려서 달리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평소에 매일 한 5km 정도를 달리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평일에 달리는 5km는 유지하세요. 그냥 유지하시고요. 매주마다 한 2km 정도나 1km 정도 단계적으로 올리면서 거리를 늘려 나가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아까와 같은 방법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조금 다른 점은 평일은 유지를 하시되 주말에만 약간 LSD를 하는 느낌으로, 나중에는 LSD 되겠지만 처음에는 많지 않겠죠. LSD가 되는 느낌으로 늘려나가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예를 들면 처음에 한 평일에는 5km 정도를 한 3번 정도 달리고 주말에는 이제 10km를 먼저 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는 또 평일에 5km씩 달리시고요. 또 그 다음 주말이 됐을 그 주 주말이 됐을 때는 12km를 달리고 아니면 11km를 달리고 또 그 다음 주 평일에는 5km씩 쭉 달리다가 또 주말이 됐을 때는 이제 2km나 플러스 1km 정도를 합쳐가지고 단계적으로 올려나가면서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도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먹는 거 잘 드시고 나쁜 거 드시지 마시고 생활 습관 바르게 하시고 수면도 충분히 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시면은 진짜 올라갑니다. 진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말에 달리기를 했는데 내가 한 16km 정도 달릴 때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은 다시 내려가세요. 그 다음 주는 한 14km나 13km, 12km를 확 내리세요. 그리고 다시 조금씩 올라가면 됩니다. 왜냐면 그 다시 내렸다가 올라가는 기간이 휴식 기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몸이 저희가 좀 강해져요. 그 기간 동안 이런 패턴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말에 이제 좀 장거리 달리고 평일에는 좀 약간 뭐랄까 편안하게 달리는 그런 방식으로 훈련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이 주중 달리기에 대한 인식을 저희들이 조금 다르게 가져가셔야 돼요. 주중 달리기를 굉장히
빡센 훈련을 하는 주로 그런 걸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 내가 거리가 짧으니까 주말에는 장거리 달리지만 평일에는 내가 5km밖에 안 달린다. 거리가 짧으니까 여기는 굉장히 뭔가 좀 포인트 훈련하듯이 강도 높은 훈련을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물론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만 첫 하프를 준비하신 분들한테는 좀 아니에요. 그 방법은. 그래서 주중 달리기는 훈련을 한다라는 느낌보다는 주말 달리기를 그 전주에 주말 달리기 있었잖아요. 장거리. 그 달리기를 회복하는 달리기임과 동시에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그런 달리기다. 요 정도로만 생각하시고 훈련의 강도를 너무 높여서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평소 달리기 하듯이 편안하게 그냥 쭉 날짜만 채운다. 네, 이 정도만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이 방법이 조금 덜 힘든 방법이라서 저는 매주 단위로 모든 달리기를 킬로미터를 높이는 것보다 사실 이 방법을 조금 추천드리는 편이긴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걸 하다가 주의하셔야 되지만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주중에 이렇게 내가 편안하게 달려도 되나? 이런 불안감이 들다 보니까 뭐 거기다가 갑자기 인터벌을 하시고 가속주 훈련도 하고 뭐 언덕 훈련 이런 거 뭐 엄청 빡빡하게 막 훈련을 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이거는 뭐 나쁜 훈련은 아닙니다. 사실 좋은 훈련이긴 한데 지금 이제 질문 주신 분은 하프를 첫 번째 처음으로 도전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이라면 이런 강도 높은 훈련 처음에 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일단 저희들은 건강하게 완주하는 게 우선인 사람들이다 보니까요. 그런 것들보다는 그냥 차분히 거리를 늘려주시는 방법만으로 하셔도 완주는 사실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만 이제 첫 완주를 끝내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좀 더 기록을 단축하고 싶다. 하프를 단축하고 싶다든지 뭐 어떤 대회를 나가서 좀 좋은 성적을 내고 싶다. 아니면 입상을 목표로 한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주중에 달리기를 5km씩 달리기 한다라고 하더라도 인터벌이라든지 언덕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높은 강도의 템포런이라든지 이런 높은 강도의 훈련 같은 것들을 끼워서 해주시면 괜찮아요. 일단 여러분들이 몸을 먼저 만드는 게 이게 조금 이제 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네. 자, 일단 제가 좀 더 얘기를 드릴 수 있긴 한데요. 사실 아까 얘기된 것처럼 이 질문 주신 분이 개인적인 신체 정보나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제가 현재 상황을 잘 몰라가지고 모든 걸 다 가정하고 얘기하면 진짜 한도 끝도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좀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고 질문 주신 분 들어보시고 혹시 좀 더 이제 궁금하신 점이 있다거나 아니면 진행하시다가 힘든 점이 있다거나 하시면은 나중에라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